혈관 평활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혈관 평활근은 앞에서 예고편을 살짝 보여드렸죠. 가장 주된 역할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이 잘 순환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혈관 평활근은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근육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혈액이 흐르는 공간인 거예요. 안쪽에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 있고, 모든 이 막들을, 내장의 공간을 감싸고 있는 벽의 구조는요, 다 내막이 있고, 중간막이 있고, 바깥막이 있고, 이 중간층에 근육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평활근이 수축한다는 거, 이게 지금 다 일부만 자른 건데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수축을 해서 이 길이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지면은 여기로는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혈액이 지나가고 있죠. 혈액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통, 도로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병목 현상. 정체가 되면서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밀리잖아요. 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잘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좁아지면은 혈액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도로만 좁아진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꽉 막히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혈압은요, 여기를 지나가는 혈액이 이 혈관벽을 툭툭툭 치는 그 힘의 세기가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수축하면서 여기에 더 혈액의 양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지나가는 통로는 좁아지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혈관벽을 막 쳐대겠죠. 그러면서 혈압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활근이 수축하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이완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로가 넓어지는 거죠. 좁았던 도로, 꽉 막혔던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차가 아주 쉽게 편안하게 쉬잉쉬잉 나갈 수 있게 되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압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평활근이 이완되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은 떨어진다. 네, 이게 혈관 평활근이 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고요. 우리가 어떤 약으로 혈압이나 혈액순환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조절을 할 때도요. 바로 이 기전, 여기서 작동하는 평활근에 영향을 미쳐서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도 평활근이잖아요. 네. 기본 작동 기전은 똑같아요. 제가 공식 같다고 했잖아요. 칼슘이 이 평활근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가까이 붙으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고요. 이 혈관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이 하는 작용,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작용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혈압 조절, 그리고 혈액의 순환 조절, 혈류 조절이요.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이 근육을 수축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야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신호가, 이 작용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국소적으로 조절이 되는 신호가 있고, 신경적 조절로서의 신호가 있고요. 호르몬 조절로서의 신호. 여기서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게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국소적인 조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기관지 평활근 설명하면서 이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평활근이 수축하게 되는 게 그게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세포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히스타민 같은 애들이 그 국소 분비 반응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기도의 평활근에다가 똑똑똑 지금 여기 무슨 일 났거든? 너 일 좀 해줄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걔가 수축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 세포가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국소적 조절이었는데 이게 혈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소적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요. 일단 조직의 대사 요구가 있을 때요. 조직의 대사 요구라는 건요. 어떤 세포,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잖아요. 근데 어떤 세포에서 일을 많이 해서 나 평소보다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혈관을 좀 넓혀가지고 여기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라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에 평활근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평활근이 이완을 하면서 혈관이 넓어져서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더 많이 되는 거. 그러니까 조직의 대사 요구를 하는 거는 세포에서 나 지금 일 너무 많이 해서 산소 더 필요해. 아니면 나 지금 쉬고 있거든. 산소 조금만 보내줘도 돼. 이런 신호를 보내서 평활근,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의 평활근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세포들은요 서로서로 신호를 보낼 때요. 전기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국소 조절에서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내가 뭔가 요구 사항이 있는 세포가 나한테 산소 좀 보내줘. 산소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데 덜 보내도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 세포들은요. 화학 물질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 세포에게 가서 여기서는 평활근 세포죠. 혈관의 평활근 세포.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 도달을 해서 저쪽에 있는 세포가 산소 좀 더 달래.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이 평활근 세포는 어떻게 해요? 이완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액 순환을 늘려주죠. 그리고 저쪽 세포에서 산소 너무 많이 보내준다는데 좀 줄여 하면은 그 신호를 받은 주변의 혈관의 평활근 세포가 수축작용을 하면서 혈관을 좁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질산 같은 것들이에요. 이 화학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반갑지 않나요? 네. 똑같은 평활근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이거를 우리 몸에 어떤 장기나 조직 하나하나 떼어서 살펴볼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을 공통되는 작용들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에서 살펴보면은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쉽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적 조절을 볼게요. 여기 이 혈관의 신경적 조절에서는요,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바로 압력 수용기, 바로립셉터라는 것과 순내 혈관 운동 중추, 바조모터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압력 수용기는요, 여기 있죠. 바로리셉터.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낸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동맥 중에서도 여기는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다고 해서 대동맥궁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울타 알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바로 이 압력 수용기 바로 리셉터가 있어요. 혈관벽에. 그러니까 혈액이 지나가는 그쪽 부위에 이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심장에서 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나가면은 딱 좋은 상태로 나가면 그냥 그 상태 계속 유지하면 되니까요. 저 별다른 신호를 이 지금 뇌로 올려보내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노란색. 뇌로 올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 상태 유지하면 돼.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 이 심장에서 바깥으로 온몸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벽으로 감지된 압력, 이 혈관의 두께,
그 직경은 똑같은데요. 폭은 혈관의 넓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많이 떨어졌어 하면은 그 신호를 이 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혈관 운동 중추. 여기 숨내거든요. 숨내에 여기 숨내 혈관 운동 중추로 보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 그러면은 심장의 박동을 좀 더 세게 하라 그래야 되네. 박동수를 늘려서 온몸으로 보내는 혈액량을 확보해야겠네 하고서 어디로 신호를 보내느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통해 이 신호를 보내는 거, 명령을 보내는 거 뭐예요?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신호를 보내요. 만약에 압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온몸에 보내는 혈액량을 그래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심장 더 빨리 뛰라고 그래. 그래야지 그나마 온몸에 보내는 혈액량 유지할 수 있지. 근데 압력이 너무 높아 하면은 심장 좀 천천히 뛰라고 그래. 이렇게 박동수를 조절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적 조절이에요. 그리고 이 신경적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얘가 지금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나가고 있나 그 감시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대동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 호르몬이 조절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배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관련된 부분이에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어떤 상황에 나오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중추신경과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혈관에 분비가 되면은 혈액순환을 따라서 표적기관으로 가요. 얘네들의 표적기관은 심장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 내 동맥이에요. 이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방출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싸우거나 도망칠 상황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에너지를 써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힘을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니까. 힘 많이 쓰라고 힘쓸 곳에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혈관 쪽으로는 도로를 넓혀줘요. 그래서 심장동맥도 넓혀주고 근육 안에 동맥도 넓혀줘요. 심장에서 피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도로 넓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에서 힘 많이 써야 되잖아요. 혈액 많이, 산소랑 영양분 많이 받아가지고 근육이 힘을 많이 써야지 우리가 도망치든 해결을 하든 싸우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동맥도 넓혀줘요. 대신에 지금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쉴 때 아니죠. 화장실 갈 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네는 좀 참아 하고 그쪽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줄여요. 어떻게 해요? 보급로를 좁혀가지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은 심장하고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하고 피부 같은데 뭔가 이렇게 쉬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굳이 챙길 필요 없잖아. 그런 부분들은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혈관이 늘어나고 수축하고 뭐예요? 혈관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 호르몬들이 혈관 근육을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비뇨기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정상 범위로 혈압을 높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디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혈관의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평활근이 수축함으로써 혈관이 수축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도 호르몬 분비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혈압이 너무 높을 때요. 혈압이 높다는 건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혈액량은 똑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거나 무엇인가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가 심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트륨 이뇨 펩티드라는 호르몬을 혈관으로 분비를 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보낸 혈액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는 역할을 해줘요. 네. 이 심장이라는 장기는 진짜 끝없이 내어주는,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자기가 내어준 게 그걸 필요로 하는 곳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런 존재라는 걸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도 혈관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이요. 이거는 혈관이 균형 상태보다, 그러니까 내 몸에 딱 좋은 적절한 상태보다 더 좁아졌을 때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고자 하는 혈액은 많은데 꽉 막혀서 혈압이 점점점 높아질 때 혈액순환을 다시 제대로 하게 해주고 혈압을 정상 범위로 다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작용으로 제가 나눠놨어요. 하나는 하이포텐시브, 하나는 바조 다일레이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두 개 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작용을 통해서 그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수입마주랑 바조 딜레이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라벤더, 여기 수입마주랑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이창, 일랑일랑 얘네들이 하이포텐시브,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벤더, 메이창, 일랑일랑을 얘네는 하이포텐시브라고 하면서 왜 바조 딜레이터는 수입마주로만 해당된다고 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하이포텐시브 작용의 출발점은요. 혈관 평활근 세포가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거기에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수입마주랑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수입마주람을 사용했을 때 혈관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2차적인 부수적인 효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이포텐시브랑 바조딜레이터라고 나누기도 하는 건데, 보통 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는요, 신경계의 작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클래스 제일 처음 부분에서 그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근육 조직에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시작을 하면서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 자율신경이요. 평활근은 자율신경의 가장 지배적인, 주도적인 그런 명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얘네들이 서로 어떤 때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어떤 때는 부교감신경이 힘이 세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 활성화되게 되면은 심장과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시켜주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는데 지금 막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요. 소화기계나 피부나 이런 다른 방광이나 이런 다른 부분으로 가는 혈관은 다 수축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부분, 뭐 그래서 혈관이 수축돼서 영양분이나 산소가 잘 못 가게 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피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돼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힘이 센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 교감신경은 지금 편히 쉴 때가 아니야.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너네는 나중에 좀 먹을 거 줄게. 기다려. 이렇게 되면서 심장이랑 근육에만 계속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럼 피부는 그 스트레스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알았어. 내가 참고 기다려 볼게. 근데 나 배고프고 지금 내가 내 몸을 유지하는데도 좀 필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장기간 되면 우리 피부 어떻게 될까요? 푸석푸석해지다가 뭔가 세포 분열도 제대로 안 되고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세포 재생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다쳐도 제대로 낫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노화돼서 죽은 세포가 있을 때 새로 세포가 재생이 안 되니까 주름도 늘어나고 뭔가 피부도 거뭇거뭇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의 피부를 다시 되살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로 가는 혈관을 늘려줘야 되죠. 피부로 혈액 공급량을 늘려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감신경을 좀 진정시켜야죠. 부교감신경이 더 일을 많이 하도록 부교감신경을 쭉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동안 참으라고 했던 부분에 드디어 산소랑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좀 윤택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 작용을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들, 그 작용이 뭐예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 너무 위로 올라가서 힘을 쓰고 있는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거예요. 릴렉선트, 이완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완을 시켜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다 이완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 수축이요. 우리가 굳이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혈관이 너무 이완이 돼서 혈압이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졌을 때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은요,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과도해지면은 우리에겐 독이 돼요. 아무리 나쁜 것도요. 이건 좀 이상한가요? 네, 이 말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래서 혈관이 너무 확장돼 있는 상태가 되면은 혈압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요, 혈관이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정체가 되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너무 넓어져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통과를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혈관이 너무 넓어지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완전히 너무 떨어져가지고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완이 되었을 때, 극단적으로 넓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 쇼크 증상이에요. 혈관이 너무 넓어져서요. 이게 혈액을 밀어주는 힘 자체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서 혈액순환이 멈춰버려서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으로 혈액이 가지 못해서 어디겠어요? 뇌로. 혈액이 가지 못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너무 이완이 됐을 때 그걸 다시 정상적인 그 크기로 수축시켜주는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하이퍼텐시브 혹은 바조 컨스트릭터라는 작용으로 분류가 되는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즈마리, 타임, 페퍼민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거. 국소 조절도 있었고 신경 조절도 있었고 호르몬 조절도 있었고 근데 또 이 호르몬 조절은 또 신경 조절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 중요한 게
또 하나로 모아지죠. 신경 조절이요. 신경 조절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 균형을 회복하는 게 혈관의 건강, 그리고 혈액순환이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